나스닥 100 ETF인 QQQ의 차트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우려, 유동성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장 하락이 꽤나 지속되고 있는데요. 5년 차트로 길게 보면 이러한 상승과 조정은 늘 있던 흐름입니다. 짧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 때는 1년에서 2년까지 조정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금 지급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던 비트코인은 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제한된 물량을 바탕으로 긴 기간 꾸준히 우상향해온 자산이기에 매수 기회라고 판단되는데요. 과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 대비 30% 하락했지만 1년 후에는 800%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국 비트코인 채굴 단속, 2021년 말 FTX 파산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1년 내에 회복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하락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1차원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고위험 주식에만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금, 채권과 현금 비중,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일부 마련하여 심리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근 출시된 라운드 1의 금, 채권 기반 위클리페이 ETF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GDXW는 금광 주식 ETF인 GDX를 1.2배 레버리지로 가져가고 GLDW는 금 ETF인 GLD를 1.2배 레버리지로 가져갑니다. TSYW는 장기 미국 국채 ETF인 TLT를 1.2배로 추종하며 매주 자산 변동성과 성과를 고려하여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운용사는 모두 라운드 1이며 총 수수료는 0.99%입니다. 참고로 금과 채권은 전통적으로 주식과 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 용도로 뛰어난 선택지입니다. 이들 ETF의 상장 이후 현재까지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면 GDXW와 GLDW는 총 3번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TSYW는 이제 첫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새 ETF 모두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화요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ETF의 연간 예상 배당률은 GDXW가 51.06%, GLDW가 21.8%, TSYW가 13% 정도입니다. 해당 분배율은 향후에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분배율이 높은 GDXW의 경우 기초로 하는 자산의 성과가 저조할 시 분배율이 낮아지거나 주가 하락이 꽤나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신규 출시된 1드맥스 ETF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분배율 25%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인데요. 기존의 상품 대비 기초로 하는 자산의 상승분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락 시기에 우선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먼저 MSST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를 기반으로 하고 MVIT는 최근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합니다. TST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로봇회사인 테슬라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세 ETF 모두 옵션 거래를 통해 연간 25% 수준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운용사는 1드맥스, 총 수수료는 0.99%입니다. 기존의 MSTI, NVDI, TSLI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일단 분배율은 기존 상품 대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옵션 전략을 조절하여 기초자산의 상승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커브드콜 전략에 기초로 하는 자산의 상승 추종이 아쉬웠던 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겠고 향후에 데이터가 쌓인다면 성과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일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까지 반영된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가이던스 역시 매출이 650억 달러로 제시되며
고성장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장 초반까지만 해도 모두 상승하나 있지만 증가한 매출 채권, 전체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주목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증가하긴 했지만 현재까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당장의 현금 유입이 필요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성장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번 다뤘던 서클의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꽤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예상 PER 기준 2027년 30배, 2028년 21배 수준인데요. 규제 준수 투명성을 강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잠재력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서클의 경영진은 투자 지출을 늘리더라도 자체 기술 구축과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프라 경쟁력과 수익성은 탄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서클 관련 주배당 ETF로는 일드맥스의 CRCO가 있습니다. 매주 분배금을 받으면서 모아가고픈 분들에게 CRCO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 인컨 상품은 운용 전략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상승분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일부는 공격적 포지션으로 유망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로 아주 소액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자산에서 수익 비중이 미세하더라도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에서 주목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각각으로 지보노바, 엠러빈, 아이렌을 기반으로 하는 GEVX, APPX, IREX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배당 ETF에서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한 주와 두 주씩 조금씩 모아가면 상승 시기의 성과를 크게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자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급함과 공포, 포모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고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고 하락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 성장, 주저환원을 믿으며 시간을 투자하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꾸준히 오래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이 길어지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주가 하락처럼 정말 흔들리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매도 버튼은 최대한 신중하게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